좋아요. B 세그먼트 SUV들은 보통 가볍잖아요. 근데 지금 딱 앉아서 가속 페달을 쭉 밟고 나가는 이 느낌이, 와, 이거는 그냥 옛날 쌍용차에서 느꼈던 그 자동차 날 것 그대로의 그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의외입니다. 제가 독일차 시승을 할 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뭔가 차와 나 사이에 어떤 되게 필터링을 많이 해주는 어떤 장치들이 많이 있어서, 나의 어떤 그 거친 의도를 차가 되게 필터링을 해주면서 워워 혹은 뭐 이렇게 신사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뭐 물론 이 티볼리에서 그런 것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옛날의 티볼리, 옛날의 쌍용차, 지금까지의 쌍용차를 생각하면은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최고 출력이 163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26.5입니다. 경쟁 모델인 코나는 1.6L 터보 엔진이 177마력을 내고, 아마 그 차는 최대 토크가 27일 거예요. 이 차와 토크는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출력이 좀 더 그 차가 한 14마력 정도 높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고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이 출력을 가지고 어떻게 좀 말하기는 조금 힘듭니다만, 글쎄요, 이 26.5 최대 토크는 저는 사실 잘 못 느끼겠어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 나가야 되지 않나. 가속 페달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의 디젤 쌍용차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초반에 팍 치고 나가는 거 그런 거 없고 되게 스무스하게 쫙 밀고 올라가주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오히려 이런 특성은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시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2세대 에쿠스를 타시는데, 그 차는 가속 페달 살짝 밟으면 차가 탁 치고 나가요. 퉁 튕겨 나가거든요. 그래도 저도 나름 이제 운전을 즐겨 하는 편인데, 저 같은 사람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 차는. 근데 이 스로틀의 반응이 되게 고급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주로 탔던 차들이 쌍용차의 디젤 모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쌍용차의 특징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 뭔가 치고 나가는, 뭔가 이 초반 토크, 그러니까 이 쌍용차가 내세우는 게 로우 엔드 토크 엔진이잖아요. 초반에 최대 토크를 몰아서 정말 차가 잘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세팅을 가져갔었는데, 이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은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좀 신사적입니다. 이 가속 페달을 밟는 정도와 밟는 시점과 엔진이 반응이 따라오는 이 시점이 좀 달라요. 내가 10을 밟으면 10만큼 바로 실시간으로 반응이 오는 게 아니고, 좀 밟고 나면 반응이 늦게 따라와요.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력의 전개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네. 되기 때문에 다르게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수입차에 대한 경험치가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여성분들이나 운전을 뭐 그렇게 하드하게 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울린다고는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하여튼 이 반응 자체가 되게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네. 좀 부드럽게 운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다. 네. 하지만 뭔가 좀 독일차스럽고 뭔가 좀 반응이 바로바로 오고 화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왜 이렇게 좀 한 박자 느리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전문적으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속도 쭉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속이 빠르지는 않은데, 네, 한 180 이상까지는 꾸준하게 가네요. 물론 뭐 이렇게 속도감 있게 쫙 속도를 올리는 건 아니고 65, 66, 67, 68, 69 이렇게 쭉 올려줘요. 네, 굼뜨지 않고. 네, 180 이상까지도 꾸준하게 속도를 올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사실은 조금 불안해요. 네, 이 차가 무게중심이 아예 낮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포르쉐나 이런 차들처럼 이렇게 180이 돼도 내가 180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기존의 쌍용차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그리고 지금 100km 상태에서 1900rpm, 1800rpm 정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를 옆에다가 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 보여드릴게요. 다운, 변속, 다운, 변속, 다운,
변속, 업, 변속, 업, 변속. 기존의 다른 쌍용차보다 변속기와 엔진의 궁합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속기의 반응도 눈에 띌 정도는 아닙니다만 좀 더 빨라졌어요.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다 빨라졌어요. 그리고 RPM이 매칭되는 이 속도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만 제가 이 명령을 내렸을 때 변속이 되는 이 시점은 빨라졌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코너링을 했을 때의 느낌이 뒷좌석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높아 보여요. 서스펜션이나 이런 부분도 거동이 좌우 롤링이라든지 피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한 게 느껴집니다만 아직까지도 약간 이 핸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하게 다가오네요.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좋아진 건 확실해요. 근데 이 B급이 아니라 미안해요. B세그먼트 SUV의 한계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이 핸들링도 되게 좋아졌는데? 이 기본적인 유격이 있잖아요. 이 핸들도 이렇게 흔들어 보면 기본적인 유격이 있고 더 크게 흔들면은 예전보다 기존 티볼리, 기존 쌍용차보다 좀 더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MVH는 확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정말 소음 진동 정말 잘 잡았습니다.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조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어요. 그래도 가솔린 엔진임에도 시끄러운 차들이 있거든요. 이 엔진음을 일부러 죽이지 않았거나 안 막은 엔진이 있거나 원래 시끄러운 엔진이거나 뭐 그런 케이스가 여러 대 있는데 티볼리의 이 소음 진동은 정말 잘 막았네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ISG가 들어가 있어요. 작동하는 듯 안 하는 듯 작동합니다. 디젤 엔진의 ISG와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요즘 제가 최근까지 느껴본 ISG들은 시동을 건다는 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덜컥 찌징 이러면서 막 부르르 떠는, 오줌 누고 부르르 떠는 것처럼 그렇게 떠는데 지금 속도가 한 105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km 정도면은 풍절음 10만 차들은 여기서 다 나와요. 이 풍절음이 다 들리거든요. 뭐 크게 이쪽 형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도 그렇게 나지 않고 이 B세그먼트 SUV 치고는 정숙성 상당히 뛰어납니다. 저는 코란도보다 이 차가 낫다고 봐요. 전반적인 어떤 MVH나 느낌이 나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근데 이 핸들링이 좀 느리네요. 반응이 한 박자 늦네요. 제가 의도하는 걸로 꺾는 것보다 한 박자 느리게 들어오네요. 조금 늦게 따라오네요. 결국 김학수 기자님은 뒷좌석에서 잠을 청하고 계십니다. 뒷좌석 어떠세요? 훌륭합니다. 네, 바로 나오네요. 네, 고민하지 않고 바로 훌륭하다는. 일단 뒷좌석에서 진동이 크지 않고요. 공명음도 크지 않고요. 그죠? 그리고 후륜 뒤쪽에서 넘어오는 소음도 크지 않아서 굉장히 만족감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시트가 좀 짧은 느낌은 있는데 리클라인 각도가 굉장히 좋아서 장거리 주행 시에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따봉! 쌍따봉! 이거 언제 쪼고요? 저는 코나, 스토닉 또 뭐 있죠? 티볼리 3개 다, 트랙스까지 확실히 1위 굳히기에 들어갈 걸로 보여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번 티볼리가 되게 트랙스가 갖고 있던 거 이만큼 더 갖고 오고 코나가 감점이었던 거 이만큼 더 갖고 온 느낌이에요. 그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놔서 정말 만족스럽네요. 그렇다고 단점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한 단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이 정말 좋아진 거의 그 장점들을 높은 시트 포지션이 조금 깎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뒤 길이가 짧은 차들은 시트 포지션을 어느 정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시트 포지션을 낮추게 되면 이 다리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균형이 깨지잖아요. 특히 미니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할 때 거의 이 무릎이 핸들만큼 올라와요. 그래서 약간 진짜 카트 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차를 타보면.
네, 시트 포지션 맨 밑으로 낮춰놓고 저는 핸들을 조금 낮게 잡고 운전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진짜 이러고 운전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미니니까 가능한 거고 사실 한국 사람들이 타는 차에서는 그런 포지션을 특히 국산차에서 그런 어떤 시트 포지션을 갖고 가기가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쌍용차에서 잘 해주신 게 뭐냐면 폰트를 상당히 잘 써요. G4 렉스턴 처음 나왔을 때 와, 이분들이 UI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꾸준히 그 작업을 상당히 잘 해가시는 것 같아요. 12.3인치는 아니고 10.25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12.3인치가 아닌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12.3인치였다면 이 내부의 계기판의 시인성이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낮에, 밤에는 괜찮아요.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 이 시인성이 약간 떨어지지 않나. 계기판 조명을 다 높였거든요. 이 낮 시간에 요게 시인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앞에 있는 계기판 앞에 이제 글라스를 하나 대는데 뭔가 좀 이렇게 반사가 되고 요건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좀 다른 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요 버튼을 누르니까 그래픽이 쫙쫙 바뀌네요. 근데 이 그래픽이 바뀌는 게 지금 주행 모드, 그러니까 이렇게 3000으로 탁탁탁 들어가게 돼 있는 요 모드로 갈 때는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 그냥 띡 하고 나타나요. 최근에 추가한 느낌이에요. 막판에 개발을 해서 빨리 넣었나? 다른 모드로 넘어갈 때는 뭔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옆에서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옆으로 탁탁 바뀌고 하는데 그 모드만 넘어갈 때는 그냥 띡 나오네요. 이것도 아마 막 탁탁탁 들어가고 막 이런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주셨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내비게이션 스크린이 이 계기판 안으로 들어왔어요. 굳이 이거를 보지 않아도 이 시선을 아래 위로만 움직일 수 있게 해놨다는 거.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무브 버튼을 누르시면 각종 정보를 바꿔서 표시해 줍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모드로 보여주네요. 각종 게이지를 옆으로 다 밀어가지고 넓게 보게 해주거나, 정보를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어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표시를 해주거나, 지도는 빼고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거나, 이런 부분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이 차의 움직임, 엔진의 반응, 이런 것들은 음식으로 따지자면 상당히 숙성이 많이 된, 이제는 이게 요리가 좀 됐어요.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 급에서 B세그먼트 SUV, 대중적으로 팔리는 2천만 원대 조금 넘는 차급에서는 되게 맛있는 음식이 됐는데, 소리들, 그리고 이 각종 후측방 경고장치, 이런 것들의 경고음이 아직 식재료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소리 들으셨죠? 삐비빅 하는 소리가 사제 제품 달았을 때 나는 소리 같아요. 뭔가 이 스피커에서 되게 잘 흡수가 된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만 튑니다. 사실 이 소리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서스펜션을 개발하고 셰시를 개발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좋은 소리를 개발하는 거는 사실 그냥 딱 생각해봐도 물론 에너지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차의 어떤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운동 성능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좋아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최신 트렌드에 맞게 옷을 다 갖추고 아주 멋있게 옷을 입었는데 양말을 잘못 신었다든지 머리핀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요 버튼은 스티어링 휠에 있는 종이 2개 포개 놓은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보조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메뉴가 딱딱딱딱딱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작을 나는 당연히 요 아래 위로 움직이는 버튼으로 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브라는 옆에 버튼이 또 있잖아요.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 차를 구입을 해서 오래 타실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처음 타는 입장에서 상당히 낯설고 이런 거 좀 배우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없는 기능 셈 치고 그냥 타실 것 같아요. 느낌이. 보니까 지금 메뉴에 앞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 메뉴는 없습니다. 네,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차선 유지 장치가, 차선 유지와 관련된 기능들이 잘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97km로 속도를 맞춰놓고 주행 중입니다. 지금 핸들에 손을 뗐다 붙였다 하고 있어요. 거의 제 힘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가 뜨네요. 자, 쭉 돌아가네요. 와, 차선 가운데를 지키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키면서 아주 잘 따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다시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를 해주네요. 이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차선을 핑퐁 하면서 이렇게 튕겨주는 방식이 아니고, 차선을 일정하게 차로 중앙을 따라가면서, 라인을 따라가면서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슬쩍 나도 모르게 조르는 척 하면서 옆으로 가볼까요? 네, 그것도 허용하지 않고 일정하게 도로 중앙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쌍용차에서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죠. 차로 유지 보조의 개입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스무스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속 주행 중에 간혹 이렇게 살짝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확 넣어주거나 확 넣어주고 확 넣어주고 하다 보면은 마치 차가 달리는 와중에 측풍이 많이 불어서, 차가 왜 이렇게 바람 많이 불 때 운전하다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차가 흔들리잖아요.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차로 유지 보조의 기능이 아주 뛰어난데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저한테 휴식을 취하라고 떠요. 저 안 졸고 있는데 조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안 졸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표시를 해주니까 좀 거슬리네요. 해제해버려야 되겠습니다. 기존 티볼리보다 훨씬 좋아졌다. 그리고 기존 티볼리가 운동 성능이나 하체 부분에서 그렇게 좋은 얘기는 듣지는 못했었거든요. 시승기를 찾아보시면은. 근데 이 차는 좋은 시승기가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하는 시승기가. 물론 단점도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만 다들 쌍용차 측에서도 그 시승기를 피드백을 보면서 되게 기뻐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에게 자신있게 권할 만한 수준이 된 것 같네요. 근데 차의 모든 부분이 이 운동 성능이 전부가 아니죠. 사고가 났을 때 이 차가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인가, 뒷좌석에 탄 내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가,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특히 이 차는 젊은 여성 그리고 젊은 부부들의 첫 차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차이기 때문에 그냥 싼 차라고 해서 그냥 타라고 하기에는 요즘 소비자들이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죠. 느낌 자체가 진중해서 쌍용차가 이렇게 좋아지다니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같이 시승하고 있는 김학수 기자님 외에 다른 기자분들도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100점 만점에 90점 주고 싶습니다. 김학수 기자님 몇 점 주고 싶으세요? 86점입니다. 아, 86. 왜요? 84점, 86점 정도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시트 포지션을 갉아먹는 게 너무 큽니다. 네. 시트 포지션에 대한 네.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아까 말씀하셨던 똑딱이는 소리라던가 네.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 좀 있고 해가지고. 네. 그래도 이전의 티볼리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네. 티볼리죠. 네. 제 점수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점수는 차 자체를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90점이 아니고 이번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겁니다. 쌍용차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판매량을 갖고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등일 때는 다른 경쟁 모델들의 판매량을 아예 씨를 말리거나 아니면은
더 큰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목표가 뭐가 될까요? 자, 이제 서울로 들어와서 스테이지 28로 욕한 거 아니고요. 복귀 중입니다. 아이고. 자, 오늘 시승기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서울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오늘 타본 이 티볼리의 총평, 이때까지 다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 NVH 뭐 전반적으로 너무 다 좋아져서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코나와의 대결에서 얼마나 더 격차를 벌리게 될 것인가가 더 궁금해지는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차를 또 빌려서 이 차의 연비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프로 드라이버가 느끼는 또 느낌은 어떤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랩 신동민이었습니다.